출발보다 분위기는 더 나아지고 있고요. 양지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떨어지면서 출발해 지금 조금 상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센트 말 효과인가요? 외국인 수급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 장중 변화 체크해드립니다. 시장 이기는 전략 바로 가보시죠.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WM센터 PP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좋아 보이는데 어떤 걸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을 때 포모가 또 큰 시장이라서 갖고 가야 될 섹터와 지금 눈여겨보시는 섹터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 시장 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좋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주일 만에 바뀐 뷰가 있으세요? 사실 여전히 견조하게 올해는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연초 보통 1월에 이제 증시가 좋게 되면 연말까지도 보통 이제 좋은 이런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도 지금 코스피가 좀 연초에 좀 급격하게 올라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 또 조정을 겪으면 5천 이상의 레벨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기반에는 결국에는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출에 대한 실적 호조도 분명히 보이고 있고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발맞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올해 반도체다 보니까 그런 반도체에 있어서 성장세가 좀 더 부각이 되다 보면 코스피가 지금 4,700 레벨인데 그 이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100 이야기까지도 나오던데 가능성 충분히 열어두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이끌 만한 거, 여기서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조금만 더 가주면 뭐 5천은 시간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삼성전자가 쉬고 있어서 반도체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간밤에 중국에서는 H200 엔비디아 거 안 받겠다.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또 관세 카드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지금 1월 들어서면서 확실히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오늘 TSMC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야 될 때인가요? 저는 여전히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사야 된다라는 주의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제 1년짜리로 봤을 때 사실 조정은 당연히 겪어야 될 어떤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 올해에 있어서 AI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반도체가 그 재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더 필요한 이유는 결국 이 피지컬 AI 시대로 넘어갔을 때 좀 더 이 디램 메모리 뿐만 아니라 HBM 쪽에 있는 이 수요가 굉장히 폭발할 거는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나올 TSMC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보이는 부분도 아무래도 최근에 있는 상승에 있어서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그 조정을 좀 다시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SMC 실적이 그럼 잘 나오면 외국인들의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간 조정이라면 이 부분도 반도체 투심을 살려내기엔 좀 역부족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아무래도 TSMC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된 주가다. 아무래도 반영된 주가라고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폭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하방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막을 수 있다 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라도 급격하게 떨어질 게 아니냐라는 불안감은 있지만 사실 그런 불안감은 사실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주머니에 좀 넣어 두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불확실성이나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 부분 변수는 전혀 지금 시장이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예, 사실 지금 오늘 이제 트럼프의 이 반도체 포고문이라고 하는 이 관세를 또 25% 올리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H200 관련해서. 물론 그 H200이 그만큼 수요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관세를 올려서 더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거고요. 물론 그런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결국 전반적으로 큰 산업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반도체의 어느 성장 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가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 전략으로 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현금은 좀 제한적이고 잘 가는 종목이 또 반도체 말고도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현금을 지금 실어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반도체에서 유망주를 꼽아주셨는데 두산 테스나 주셨습니다. 작년에 또 어마어마한 홈런을 쳤던 종목이기도 해요. 두산 테스나를 지금 소부장안의 탑으로 꼽으시는 건가요? 예,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작년을 보게 되면 반도체에 있는 전공정에 있는 사이클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뭐 이제 반도체를 깎거나 뭐 이런 시각 장비
장비들이 굉장히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전 공정에 비해서 후공정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후공정에 있는 테스트 업체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이유 중 하나는 HBM3에서 HBM4로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데이터 전송률 같은 거를 굉장히 크게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어서 데이터 전송률 같은 경우는 이제 9bps에서 지금 13bps로 올렸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열이 굉장히 많이 가하다 보니까 그 열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데이터가 전송이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고 그거를 결국 파운드리 쪽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삼성 파운드리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이 열에 대한 이 반도체에 대해서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이 수율을 높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웨이퍼 테스트를 하는 업체들이 좀 수요가 올라가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중 하나 대표주인 아무래도 두산 테스나가 결국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가 이제 올해 회복 결실의 2027년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딱 올해 초에 56,600원이라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살짝 쉬어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TP를 어디까지 보시는지 결국은 삼성전자 파운드리랑 연결되어 있으면 삼성전자가 또 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가 전망과 TP 더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사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미 고점을 한번 이제 경신을 하기도 했고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조정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 다음 상승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2나노에 대한 수율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느냐에 따라 좀 핵심의 결과가 자유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파운드리의 점유율로 보게 되면 TSMC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미국에서도 이 공급망 다변화라는 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거기서 이 파운드리에 대한 수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국 테스트 업체인 이 두산 테스나도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이 전고점을 뚫어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오늘 뭐 사야 주말에 삼치회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또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당일 트레이딩 같은 단기 수급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긴 호흡으로 볼지 두산 테스나가 그 종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단기로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고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기간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도 지금 이란이나 이런 어떤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모았을 때 결국 3개월, 4개월 뒤에 봤을 때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지혁 PB님은 당일 트레이딩 종목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주시거든요. 주간 혹은 월간 흐름. 지금 AS 측면에서도 그 상승률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두산 테스나도 조금 호흡 길게 보시죠. 그럼 AS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월 8일에 주신 HL 만도가 벌써 10% 단기간에 상승률이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에요. 1월 8일 딱 눌림에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HL 만도나 현대차 그룹주가 수급이 갑자기 좀 빠져나가는데 이런 생각들 드실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럼 지금 바로 또 챙겨야 되나요? 사실 HL 만도 같은 경우는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그래요? 이유는 결국 이 장이라는 거는 사실 올라가도 내려가는 것도 사실 일반적인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급변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유동성 흐름 쪽에서는 이 만도나 지금 현대차 그룹주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CES에서 이 아틀라스라는 이 로봇의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실히 보여주기도 했고요. 사실 지금 이 현대차가 말하는 거는 이 피지컬 AI,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 만도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계속 순환매이기 때문에 지금 팔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세트레가이가 주신 종목 안에서 상승률이 압도적인데 지금 투경 종목까지 지정이 되면서 좀 과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어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즐길 땐가요? 아니면 일단 좀 파는 게 맞습니까? 사실 이게 2월까지도 조금 유효해 보이는 전략은 왜냐하면 결국 골든돔 프로젝트 골든돔 강조하셨잖아요. 계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지금 트럼프 덴마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덴마크에서 있는 이 그린란드를 가져가려는 이유는 결국 골든돔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란 지역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 공급망이 막혀 있는데 그걸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보게 되면 결국 이 통신 쪽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인프라 쪽으로 계속적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결국 2월 달까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익절할 때 좀 익절하는 전략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손절 라인이거나 이렇게 변수로 봐야 될 가격선은 따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 올라갔던 지금 주가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그쵸. 때문에 사실은 언제든지 사실은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 예. 어느 정도 익절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팔고 2월까지 또 보유하고 참고해 보시죠.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김지혁 유진투자증권 WM센터 PB와 함께 했고요. 지수 계속 순항 중입니다. 남은 시간도 저희와 함께 성공투자 또 이어가시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